반갑습니다.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긴 한데요. 무사히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동장님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무사히 잘 지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 자료집 보시면 맨 뒤에 한번 봐주겠습니까? 네, 맨 뒤에 보면 그 뒷 두 장이 있는데요. 저희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13가지 토론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컨셉으로 해서 첫 번째 보면 지속 가능한 마을 일자리 창출 사업 연속 토론회 한 6번 지금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뒷장 보시면 지속 가능한 사회 가치 창출 사업 연속 토론회에서 한 7차례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지금 세 번째고요. 앞으로도 한 10번 정도의 포럼과 토론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동안 오늘 3회차인데요. 지금 많은 지역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저희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정말 마을에서 마을 기업으로서 정말 올바르게 또 저희가 계획한 대로 갈 수 있도록 성원도 해주시고 또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좀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저희 모두같이 부이사장님인 김태서 부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솔입니다. 저는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폭염이 아주 무섭게 내리쬐더니 오늘 또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진짜 아까 사회자 말씀처럼 아무 걱정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자님이 어차피 다 소개를 하실 거죠. 지정 토론자 어떻게 제가 할까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수원특례시 유문정 전 부시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은석 이사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원시 주민자치 회장이신 김범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장정희 수원특례시 의원님입니다. 경기도 마을 기업 협의회 방태영 이사님입니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협회 사무총장 박성수님입니다. 느림보 구축나라 엄재성 대표님입니다. 예, 그리고 장동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한풍겨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순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세류동에서 이종건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재균 선생님입니다. 이철승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진숙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토론회 부탁드리고요. 경청해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다 이렇게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지만 몇 분만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금곡동을 이끌고 계시는 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저희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네. 서근숙 금곡동 동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에 취임하신 지 며칠 안 되셨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곡동장 석은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다 소개하시는데 저만 소개를 안 해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금곡동에서 아주 뜻깊은 토론회가 이제 개최된다고 해서 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봤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방안과 또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또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회가 개최될 텐데요. 오늘 이 토론회 기회를 맞이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교환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유문종 전 수원 특례시 부시장님 여기서 뵙게 됐는데요.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수원 특례시의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님들 여기 토론자로 지금 나와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이철승 수원시 전 시의원님도 같이 관심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엊그저께 화성문화재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업무협조차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장동현 분과장님이시죠? 예, 여기서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이쪽으로는 사실은 저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잘은 모릅니다만은 제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7급 승진자 과정으로 갔을 때 그때 한 200명 정도 교육생이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들이 과제로 분과 토론회 과제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한번 발표를 해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저는 입북동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북동 그 딸기 장목반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의 활성화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 제안 내용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딸기 장목반 그 주민자치회가 그 동안에는 동행정에 서포트하는 역할 또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들만 강조되어 왔는데 지금부터는 그렇지가 않다. 마을의 일을 스스로 고민하고 또 이게 소득 창출과 연관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마을 기업으로 발전해 간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제안을 했는데 교수님들한테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좀 시기상조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회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해오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마을의 일들을 기업 육성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또 마을 단위의 다양한 마을 기업들이 육성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진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아무튼 이 자리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좀 교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금곡동 아름다운 금곡동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지정 토론을 한 곡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는요 특별히 또 오늘 저희 그 토론에 격려해 주시려고 그 수원경신연에서 대표님 한풍계 대표님 오셨습니다. 격려 말씀 한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 공동대표가 아니고 전 공동대표인데 제 지역이 거주지가 금곡동이고 또 제 업소가 여기 칠보산 밑에 솔레움 캠핑장이 금곡동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은 수원에 하나 있고 이제 시가 운영하는 광교에 또 이제 캠핑장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방안 토론회는 여러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금곡동에서 한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참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님들이라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런 토론회가 공청회가 많이 해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올여름 잘 나시고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말씀 듣고 저 이사님 또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은 지정 토론자이신데요. 예, 너무 바쁘셔가지고 또 토론 못하시고 일단 발제문에 저희 그 자료에는 발제되어 있지만
먼저 인사 말씀 드리고 자리를 먼저 떠나야 되겠습니다. 저희 금곡동 주민자치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요. 수원 특례시 주민자치회 또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김범식 회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전 부시장님 또 의원님 앞에 이렇게 쓰니까 또 감회가 좋습니다. 저희는 수원에서 중심이 되는 금곡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모든 주민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형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금곡동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방안 토론회를 저희 금곡동에서 이렇게 유치하게 된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뜻깊고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거를 토론한다는 내용에서 너무 감사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민주주의가 가는 방향 그리고 주민이 주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좋은 거에 좋은 뜻에 동참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게 봉사 아닐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곡동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좋은 토론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말 저희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신 조은석 이사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인사 말씀 하시고요. 마저 저희가 진행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참석해 주신 데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저희 이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방안을 위한 토론 저 회장님 잠깐 우리 요거 제가 말하고 여기 사진 한번 좀 같이 찍고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거 앞으로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계속 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저는 참석할 줄 알고 또 연락이 또 많이 왔었는데 의외로 좀 많이 좀 들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이만큼 관심을 갖고 또 사회적 경제 또 지역 마을 일자리를 어떻게 또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인사말을 요걸로 가름하고요. 오늘 그냥 대표적으로 잠깐 사진 한번 우리 같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곧바로 이제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앞으로 좀 전부 다 좀 나와 주시죠. 예. 자,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게 프로젝트를 한번 끄면요, 빔을 끄면 다시 켜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 그 기조 발제해 주실 분이 저기 유문정 수원 특례시 전 부시장님이신데 그 켜지는 동안 인사만 간단히 하시고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요. 또 소중한 자리에 함께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를 부탁을 받았는데요. 좀 많이 시간이 갔고 특히나 이 보통 이 토론에 오시는 분들이 자료 같은 걸 잘 안 내시는데 오늘 보니까 다 자료 준비들을 잘 하시고 또 사회적 경제나 마을 기업 관련돼서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다 망라돼서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20분 정도만 짧게 전체적인 고민들 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가능한 한 이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뭐 쭉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사회적 경제 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럼 이 마을 기업,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되었나? 이거에 대한 시대적 흐름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그러한 좀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좀 필요할까라고 하는 제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걸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잘 나오죠? 여기 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화 다 보셨죠? 관상이라는 영화거든요. 재밌게 봤는데 사실은 그 일생 내내 얼굴만 보고 관상을 봤는데 잘 봤죠. 내경이라는 저기 송강호 씨가 그죠? 근데 결국은 자기는 이 파도만 봤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읽지 못해서 자기 삶이 좀 불행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 현상이나 그 지점뿐만 아니라 그것을 낳게 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시대의 흐름을 좀 보자는 측면에서 보여드렸고요. 최근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의 두 가지 고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후 위기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 시스템에 한계가 왔고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한 이런 고민으로서 이제 사회적 기업 또 사회적 경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되겠죠. 요즘 뭐 30한 5, 6도가 계속 넘어가고 있고 밤에도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런 좀 따뜻한 아니면은 좀 서늘한 기분이 사실은 그냥 기온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태풍이 좀 올라오면서 이런 고민들이라 사실 더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좀 현실인 거죠. 어쨌든 뭐 기후위기 관련돼서는 제가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이분이 그런 얘기 했죠.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표현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열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지구가 너무 뜨거웠고 뭐 곳곳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뭐 한반도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런 기후 위기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아리백도 하고 뭐 ESG 경영도 나서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좀 기후 관련된 얘기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사회를 지금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은 이제 불평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양극화가 점점 심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들이 엄청나게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 이런 고민이고요. 문화적으로도 뭐 이 양극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다뤄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류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죠.
가난한 사람은 냄새를 다르다고 하는 거죠. 빈부 차이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거고요. 자기 생명을 걸고 오징어 게임에 좀 참여하는 이런 현실이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적 경제가 나오는 배경에는 바로 지구적인 문제로서 기후 위기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곳곳 마을에서 또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문제들이 드러나겠죠. 뭐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는 뭐 저소득층의 뭐 노인분들이 겪는 고통이라든지 또는 뭐 그 폭우 때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거죠. 다음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가 영감을 한번 얻으시면 어떨까 하는 그림인데요.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뭐 저기 뭐 셀프 빨래방이 있긴 한데 그죠? 덤프 트럭이 지금 가게를 막고 있어요. 인도로 올라와서 불법 주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감동이라고 또 써있네요. 기사에는 그죠? 어떤 거냐면 작년에 태풍이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이 유리창 깨지고 이런 것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도 뭐 테이프 붙이고 신문지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주차장에서 그냥 트럭이 태풍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슬쩍 와가지고 앞에 유리 가게를 막은 거예요. 태풍의 바람을 막아준 거죠. 그죠? 저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마을 활동을 하고 공동체 활동을 하고 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저런 좀 상상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우리 마을의 문제들,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마을 주민자치회라든지 마을 공동체 관련된 강의할 때마다 그림을 좀 보여주는데요. 저는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관행들 또 습관적인 방식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닥치고 있는 마을 문제들을 이제 풀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왔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경제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도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 2차 대전 이후에 한 70년 정도 지나간 자본주의가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결국에선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뀌는 과정들은 이 5개의 키워드로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 소수의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대한경제를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 세계의 지속가능 기업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이거를 좀 번역한 것이 법무법인 율촌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주류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이 내용들을 이제 번역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는 이런 지점들이 이미 시장 경제 안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좀 잘못되고 있고 어떻게 고장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회사들은 주주를 위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이런 걸로 좀 흘러왔어요. 경영을 해왔고, 근데 그게 이제 한계에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주 가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중심,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라든지 또 그 동네 사는 주민이라든지 또 뭐 투자했던 투자자, 주주라든지 모든 그 이해관계자 있는, 특히나 소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된다는 거고요.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외부로 돌려서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그것들 이제 안에서 다 이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계속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생태계를 훼손하고 퇴행하는 이런 기업 운영 구조들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생태계 재생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마을 기업과 관련된 건데요. 이건 이제 자료로 뭐 우리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특히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2023년도 마을기업 관련된 자료집에서 좀 따온 내용들입니다. 그 뭐 좀 보시면 지역 주민 또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을 기업 하자는 거고요. 또 지역 공동체의 이익, 마을 기업에 투자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그 마을 기업이 존재하고는 마을의 이익,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자는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운영 원칙도 마찬가지 그런 고민들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 경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지만 우리가 얘기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라는 거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지역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지역의 이익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로 이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뭐 내용들은 좀 뭐 자료를 좀 대신하겠습니다. 빨리 좀 넘어갈게요. 뭐 1년차, 2년차, 3년차 뭐 이 지원들은 아마 우리 저 방태영 이사님 뭐 너무 잘하시는 내용들이니까 아마 토론에서 나올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런 지원들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저는 뭐 마을 기업도 그렇고 뭐 이 현황이 지금 몇 개입니까? 1,700개가 작년까지 좀 등록돼 있는 마을 기업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회적 경제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 우리가 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 측면에서는 일반 이제 시장 경제에서 ESG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고민해보고 이제 2025년도가 되면 뭐 ESG 관련된 공시가 시작되고 2030년도부터는 대한민국도 이제 이 과정을 다 가게 되는 거잖아요. 관련돼서는 우리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영역에서는 유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 또 경제 영역에서는 소비자로서, 그죠? 또 우리가 생산 영역에서는 또 노동자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 지구 시민으로서는 지구를 좀 지켜나가는 이런 역할들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마을에서 사회적 경제를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시장 경제와 또는 개인, 가족 경제의 가운데쯤에 협동 경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뭐 기후 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좀 더 이게 동네로 돌아오면 우리 동네에 뭐 주차 공간의 문제라든지 또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청년들의 취업의 문제라든지 저출생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사회적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신공주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영역들이 우리가 사회적 경제가 아닐까.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고민들도 저런 기본적인 우리 사회 구성 속에서 볼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7분 남았네요. 뭐 많이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 마을 기업, 뭐 사회적 기업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자체로만 봐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를 튼튼하게 키워 나갈 때 사회적 경제도 또 마을 기업도 또 그 안에서 사회적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림은 사실은 주민자치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도 저렇게 마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 그 자체로서는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 좋게 아니면 한두 개 정도가 또 개인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어떤 참여하는 우리 뭐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생존해 나갈 수는 있어도 그게 자연스럽게 공동체로 퍼져 나가고 공동체의 이익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통합적인 사고 또 그 마을 안에서 여러 단체나 기관이나 또 주민들과 다양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전해 나가야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 거
뭐 자세히가 제가 뭐 전문적으로 제가 뭐 설명을 드릴 능력은 없지만 그려지는 거죠. 생태계라고 하는 게 그죠?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그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회적 경제도 만들어 보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태계가 구성되고 있는 이런 과정을 보면 그 안에서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하고 번식을 하는 게 생명체의 기본인 거죠. 그런데 이 생태계 안에서는 그런 생존을 위해서는 각각 생명체의 생존뿐만 아니라 그 생명들 간의 다양한 종들 간의 경쟁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마을 기업을 창립해서 만들어서 활동할 때에도 그 자체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또 관행적인 시장 경제와 또는 어떤 개인의 뭐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과 뭐 경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생존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생태계의 중요한 건 다양성입니다. 생태계 안에서 특정한 종들이 다수를 점하고 생태계를 지배하는 순간 그 생태계는 오래 못 가고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공룡이 그렇게 살다가 그죠? 공룡 시대가 지났고 지금 이제 인간이 모든 생명체들을 지배하면서 우리 기후 위기를 낳게 되는 거고 어쩌면 인간에 의해서 현 세대가 인간 종이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을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관행적인 경제 방식들이 아니라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 마을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마을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발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생태계에서는 개별 종의 역할과 영역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그 종은 멸종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영역들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서는 생태계는 상호 의존하고 상생과 공생을 해야지 살아가는 겁니다. 생태계 안에서 다양하게 첫 번째 얘기했듯이 경쟁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투쟁도 일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호 의존성과 연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안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저는 한 4가지 생태계의 기본적인 원칙을 사회적 경제에 적용해 보면서 4가지를 제안 겸 제 의견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생존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 어느 만큼 범위 내에서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단지 행안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원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 있는 뭐 주민자치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주민 조직들 또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면서 그런 체계들을 좀 만들어 나갔을 때 사회적 경제가 잘 정착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함께 만들었을 때 사회적 경제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을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들도 저는 마을의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또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를 시작하는 분들의 상상력이라든지 또 창의적인 이런 노력들이 이런 다양성들을 보장할 거고 또 다양한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각각의 그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사회적 경제나 공공 영역 또는 시장 영역이 다리 구분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쩌면 시장에서 맡겨서 그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억지로 공공이 개입하거나 또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해서는 저는 망할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질 때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어요. 문화침해활동의 그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또는 사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됐듯이 저는 앞으로 사회적 경제에서도 이 사회적 경제의 영역들을 찾는 것 그거 부분들은 일반 시장 경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 경제에서는 자꾸 그 양극화를 계속 확대한다든지 또 이윤 창출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가 나타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사회적 경제가 상호 의존돼 있고 또 서로 연대하고 상생하고 공생한다고 했을 때 이 사회적 경제를 도와주는 지원 체계 또는 협업 체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중층적으로 연결되고 또 그 수평적으로도 다양하게 이게 연대가 좀 그 진행이 됐을 때 사회적 경제 생태가 살아나고 사회적 기업들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발전 방향을 갖지만은 또 한 측면에서는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20분이.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마을 안에서 또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고민하고 또 마을 주민들과 또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들과 또 시장 경제에서 진행하는 기업들, 업체들도 함께 협력하면서 그러한 좀 생태계를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보면 이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경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개인의 가장 그 밀접한 거를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사회적 경제가 우리들하고 가장 밀접한 거 한 내용인데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바로 사회적 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잠시 후 잠깐만 요거만 먼저 저기고요. 우리 굉장히 그 문경에서 오셨는데 요거를 그 발제를 PPT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제가 먼저 좀 문의 좀 드릴게요. 죄송한데. 맨 나중에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냥 바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럼 맨 나중에 해서 좀 주제가 PPT가 지금 하는 게 낫지 그럴까요? 근데 내용이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진행한 그 내용하고 좀 다른 좀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이거는 이제 주민들 참여를 해서 어떠한 일들 그 공동체 내에서 일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맨 나중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먼저 그 우리 그 엄재성 대표님의 그 먼저 발제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경에서 올라온 엄재성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2달 정도, 3달 정도 전에 대표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것과 마을 기업이라는 문제로 전화가 오셨는데 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 뵙게 되었고 만나본 결과로는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을 버리는 것을 저희는 모아서 이것을 동해등해라는 곤충한테 먹이고 그 먹이고 난 유충을 가지고 저는 닭을 키우고 그 닭을 키운 계란을 조금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농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자연에서도 이미 저희 동해등해라는 벌레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날아다니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을 뿐이고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네들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냥 이건 제가 다른 곳에서 원래 강의하는 내용인데 이곳에서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곤충은 일대기가 상당히 짧은 이점이 좀 있습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오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사람이 이 곤충 사육통에 2m, 3m 정도 되는 사육통에 제가 죽어서 누워 있으면 이틀이면 분해를 합니다. 제가 뼈와 머리카락만 남기고 모두 분해하는 그런 내용의 애들이라 뭐 형태는 나중에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아마 수원에 올라와서 상륙해서 아마 자라고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을 활용해서 이곳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좀 수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음식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네들을 키우고 또 키운 유충을 가지고 닭을 좀 사육도 하고 아니면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곳에서 좀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분해를 하는 애들 중에 음식물 그다음에 뭐 나무가지 뭐 이런 것만 빼고 무기성으로 되어 있는 모든 물질들은 빼고 유기성으로 해당하는 모든 물질은 다 먹어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저도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버려지는 음식물 밥상 위에 올라와서 버려지는 음식물 포함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지금 현재 자료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1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키운 유충을 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옥수수 GMO 들어있는 이 옥수수를 먹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동해등해라는 아이를 키우고 저희 계란 하나에는 오메가3와 6라는 이런 뭐 특이한 장점들을 가지고 비싸게 좀 팔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란 하나에 2년 전까지도 계란 한 알에 2,000원씩 팔고 있던 것을 2년 전부터는 저희가 1,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생활에서 단백질 공급원 중에는 아마 계란이 최고일 것이고 아마 제일 싼 가격에 먹는 계란일 건데 이런 계란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나중에 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전체를 다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잠시 보여드리게 되는 이유는 이곳에서도 이렇게 큰 대규모적인 게 아니고 한 집안에 아니면 묶여 이렇게 여러 집이 묶여서 5집이라도 묶여서 10마리의 닭이라도 키우면 좋은 계란, 몸에 좋은 계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개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가고 나중에 아마 뭐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뭐 한 달여 정도가 되면 아마 완전한 성체들도 아마 만나보시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왔으니까 간단하게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네들이 뭐 무섭거나 아니면 자연의 해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뭐 해를 끼치거나 뭐 하는 그런 자연재해에 속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 환경정화곤충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마 수원시를 깔끔하게 아니면 깨끗이 뭐 청소하는 아이들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지만 그 중에 저희가 이쪽에 와서 올라와서 이제 본 내용으로는 체험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말 농장 같은 곳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뭐 이 자료를 다 넘어가면 저희가 외국에까지 그리고 또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다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료에 다 들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일을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환경정화곤충인 이 동해등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엄세상 그 대표님께서 저희의 그 지금 자문 역할을 해주시고 또 기술을 또 이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도 이런 기회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기 그 오늘 발제하실 분들은 잠깐 이제 앞으로 좀 다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리 잠깐 좀 참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네, 저희가 이거 이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방안 토론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신 분들, 이거에 어떤 그 견민이 넓으신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또한 이런 거를 하면서 저도 물론 여러 가지 견면을 좀 넓히는 그런 방안과 또 앞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나갈 방향을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저희 갖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원래 그 순서가 조금 좀 바뀌긴 했는데요. 오늘 순서는 이제 먼저 여기 참여하신 분들부터 잠깐 그래도 인사 그냥 소개만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김범식 그 주민자치 협의회장님은 저 일정상 먼저 가셨고요. 오늘 수원 특례시 의원이신 장정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경기도 마을기업협의회 이사님, 방태영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사단법인 경기도 사회적 경제협의회 사무총장님이신 박성수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좀 아까 발제해 주신 문경 그 고려청계 느림보 곤충나라 대표이신 엄재성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발제해 주셨던 수원시 전 부시장님, 유문정 전 부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순서는 여기 그 토론회 일정 그 있는 그대로 해서 이렇게 발제를 하도록 하고요. 올해 처음에 이제 김범식 회장님, 그다음에 장정희 의원님, 그다음에 방태영 이사님, 그다음에 박성수 사무총장님,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엄재성 대표님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민들 참여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일자리 만들어지는 역할을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PPT 관계로 먼저 이렇게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그럼 이제 김범식 회장님은 오늘 일정 때문에 먼저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 발제문을 읽는 거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몇 페이지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자, 거기 한번 유인물 좀 한번 봐주시고요. 예, 수원시 주민자치의 실행 법인에 대한 고민. 2000년부터 전국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동행정복지센터의 시설과 공간을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자치 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첫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문 역할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만 국한되어 주민자치 발전에 장애가 되어 왔다. 2010년 제정된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주민자치회 조직과 기능에 대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013년 행정안전부 49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
주민 참여형 정책이나 사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춘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나왔다. 최근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사회혁신, 공유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의 그 부분으로 나타나듯이 주민자치회는 사회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대안을 만드는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공공서비스를 정부와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동설계자이자 집행자로 인식하고 이를 반영할 포괄적인 주민자치의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활성화된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선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옹호,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의 기능을 확보하고 활력 있고 원활하게 이러한 기능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행동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 등이 폭넓게 확보된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할 것이다. 수원시는 2022년 12월 44개 모든 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또한 내부적으로 워크숍과 TF 운영을 통해 중장기 비전을 고민하면서 사회적 경제와 마을 경제 공동체의 발전을 고민하는 시작 단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수원시 주민자치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면서 소통, 참여, 협치를 통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둘째, 주민자치계획, 주민총회 의결 등에 따른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즉 중장기 발전계획, 자치계획, 내부 운영, 마을 공론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적 제도적인 부분에 한계에 부딪힘으로 해서 실행법인에 대한 고민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먼저 고민하고 있던 시흥시 매화동 주민자치회에서는 클러스터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립하여 실행법인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관리 및 운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완화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추진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와 실행법인이 공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국내에서 좋은 사례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외국 사례로서는 프랑스의 지역관리 기업인 CNLRQ이 있다. 지역관리 기업이란 주민들의 중심이 되어 지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에 활용한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수원시 또한 주민자치협의회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관변단체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는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실행법인을 구성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이나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시 주민자치회와 실행법인과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와 사업비 지원 가능 여부, 새로운 사업에 대한 협의 부분과 분기별 또는 주민총회 시 의무적으로 사업보고를 통한 투명성 확보 여부, 또한 하부 조직이 아닌 자치 개념의 독립성 보장 여부 등 내부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이 있어 아직 고민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산재해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 사회적 경제 기업 실행법인 개념과 폭넓은 이해를 구하는 방법과 안정적 정착이 기반된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삶을 영향을 미칠 정책이나 사업을 주민이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마을 즉 사회적 경제 기업 실행법인을 기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이라 할 것이다. 2023년 8월 1일 수원 특례시 주민자치회 협의회장 김범식 의원. 예. 굉장히 길게 아주 많이 써주셨네요. 제가 읽으면서도 시간이 많이 적이 됐는데요. 우리 수원시 주민자치회가 이제 앞으로 실행법인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아주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장정희 시의원께서 발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정희입니다. 저는 이제 제도적 측면에서만 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이제 확정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이를 근거로 해서 사회 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컨설팅 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고 세제 혜택과 판로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판로를 보장하는 등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는 사회적 책임 조달도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을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주요 판로인 조달 공급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편이고요. 이처럼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수한 공급 역량을 보유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제품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인쇄물, 포장지 등 저부가가치 물품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에 대한 만족도도 역시 낮아 해당 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는 데 지금 현재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그 본래의 취지대로 다양하고 우수한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대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마을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율을 제고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사회적 경제 기업 그 제품의 우선 구매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해서 지자체, 준정부 기관, 공기업 및 지방 공기업의 우선 구매율을 이를 반영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서 우선 이제 계약 체결 및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비롯한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사업 시행 지침 등의 해당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신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새로운 평가 지표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하게 평가 항목에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실적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물품 공급 대상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서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홍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 만족도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이에 수요기관이 선제적으로 일정한 생산 기준과 품질 요건을 설정하여 이를 공급자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품질 기준을 확보하고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제품의 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활성화가 가능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 간의 합의를 통해 제품의 품질 수준에 대한 단체 표준 등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단체 표준 인정을 받은 후 제품 판매액이 증가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기준 설정을 통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사회적 경제에 관련돼서 전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시의원으로서 여러 활동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이나 앞으로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 이제 법적으로 어떠한 그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좀 있고요. 예. 좀 이제 그거는 차츰 저희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경기도 마을기업 협의회 이사님이신 방태영 이사님, 저희가 굉장히 기대되는 발제신데요. 아마 저희도 또한 이제 마을기업으로 진입되면서 앞으로 우리 방태영 이사님하고 여러 가지 같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경기도 사회적인 육성 방향이라는 이제 큰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는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단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을기업 기반의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육성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토론문에 보시게 되면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조직의 유형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장 반 정도를 제가 할애를 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회적 경제를 보는 그 범주가 너무 크게 넓혀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농협을 지금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시장 경제와 같이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논리를 같이 가고 있고 수입 농산물을 가져다가 팔고 있는 농협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할 수 있을런지, 또 산림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도 보게 되면 상당히 규모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민간 주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정부 주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이런 산림조합들이 과연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회적 경제라는 이제 타이틀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정부의 지원 시책에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럼 뭐냐면은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이제 그 뭐 소상공인과의 수준에 있는 일반 협동조합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같은 협동조합이란 카테고리에 묶이다 보니까 실제 모든 사업들이 움직여가는 것들이 일반 협동조합에 가는 사업들은 거의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라는 걸 개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산업협동조합과 농협이었고 산림협동조합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막상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일반 협동조합들의 자리는 그다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회적 경제 범주를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 너무 크게 잡아놓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 육성해야 될 일반 협동조합들, 사회적 협동조합들의 그 포지션이 너무 없다. 근데 거기에 더더욱이 나가서 뭐냐면 이제 이종간 협동조합 연합회를 만들어놨는데 이종간 연합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거의 다 이사장들이 그 생협분들이 그 협동조합 이사장을 하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금도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도 그 앞에서도 정부 정책 연구 용역 사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충분히
자기들의 생각을 어필하고 해왔는데 그분들이 협동조합 그 연합회 이사장을 맡게 되면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목소리를 전혀 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일반 협동조합들의 어려운 사항을 갖다가 애로사항들을 누구도 청취해 주질 않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제 사회적 경제의 범주를 넓혀 놓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우리 당사자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라 좀 보여집니다. 사회적 경제는 분명히 비즈니스 기반으로 돼 있는데 사회적 경제를 자꾸 활동의 범주로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사회적 경제 정의를 보게 되면 제게 기록을 한 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호혜와 협력과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의에서는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를 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활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시민단체 측면으로 사회적 경제를 보고 있다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정치가 바뀌게 되면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모든 정책이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지금 2024년도 사회적 경제 관련된 중앙정부 예산들이 거의 70%까지 삭감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기업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산출물이 되어야 되는데 활동으로 끝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의 어떤 한계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거기에 문제들이 뭐냐면은 그 모든데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개입돼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은 만들어내질 못하고 활동가들의 꿈의 상상의 무대, 학자들이 어떤 그 학술 연구 용역을 하는 어떤 그런 시장으로 지금 전락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해야 될 역할들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역할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진보 보수의 특정 전유물이 아니고 이건 기업이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고 중소기업 협회가 있듯이 그런 형태의 기준으로 봐줘야 되는 거지, 자꾸 이걸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육성 방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 조직을 너무 방대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 누구도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제정이 못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경기도는 같은 이제 민주당에서 전임과 후임이 도지사를 하고 계신데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적 경제를 이제 전통적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이게 이 용어를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의 역할 중에 마을기업의 역할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수원은 인구 소멸 지역은 아니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돌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 아동에 대한 돌봄, 그다음에 그 약자들에 대한 돌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 근데 현 정부와 달리 이제 전 정부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커뮤니티 비즈니스형의 마을기업 모델들을 제안을 했고 그게 시범 사업을 몇 군데를 했는데 아마 그게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수원이나 이런 이제 대도시에서의 사실은 이제 마을기업의 역할들은
마을 관리하는 것들이 결국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년인가 아마 그 신문에 났던 방송에 났던 것들 중에 보시게 되면 그 홍수가 났을 때 그때 어느 분 한 분이 시민 한 분이 그 차도에 있는 그 물 배수구를 갖다 손으로 찌꺼기를 걷어냄으로써 그 막혀있던 것들 터주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방송에 많이 나왔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사례라 보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그것들을 관리하는 위탁 용역을 받아서 운영했다 그러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언제나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그걸 굳이 멀리 있는 그 일반 기업들의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걸 근무 시간이 아닌데 누가 와서 그걸 처리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마을에 전이시킬 수 있는 것들 위임을 시켜서 마을 기업들이 그 마을에서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뭐 꼭 마을 기업이 아니라 지금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도 보면 도시재생 사업들에서 많이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 또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수원만 해도 거점 시설들이 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온전히 그 거점 시설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이전되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부 지역을 보게 되니까 프로그램은 하나도 운영되지 않는데 직원은 거기 6명이 상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뭘 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 마을의 건물을 가지고 마을에 위탁을 주고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주고 그리고 필요한 마을에서 그 해야 될 관리 활동들을 갖다가 마을기업 내지는 마을기업 그 협동조합들이 하는 구조 그 정도만 된다 해도 마을 자치의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발전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이 사회적 경제를 보는데 이 배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그 지역의 어떤 그 자원을 또 활용해서 그 지역의 인력을 활용한 또 지역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점이고 저희도 또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연속 토론회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그 방태영 이사님께서 절절하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꼭 빨리 다가오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 여기 안 오시더라도 또 다른 부분에서 그분들이 좀 인지가 되는 그런 시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음에는 또 아마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도 또한 우리 그 총장님을 통해서 많은 걸 좀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 박성수 경기도 사회적 경제협의회 사무총장님의 그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경기도 사회적 경제협회 사무총장 겸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을 좀 한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발제 이거를 하는데 참 막막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 하면 좀 쉽게 답변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마을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마을 공동체나 마을 기업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 쪽으로 발제를 해서 이야기하면 좀 마을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쪽으로 하면은 또 새로운 부분들도 또 모르시는 분들 알 것 같아서 이쪽으로 내용을 발제했고요. 사실은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분야에서 국토부에서 하던 건데 사실은 사업은 작년에부로 거의 이제 국토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고 끝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그 후의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로 그 23억 받아서 이제 건물들을 마을 관리 건물들을 사실 한 4동 정도 지었습니다.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이제 저희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마을 공동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도 한 동 전체를 이제 체육 이런 주민자치센터 같이 체육 문화 활동 센터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아는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 시설 수탁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공영 주차장 관리를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을에서 가장 잘 알고 또 마을 내 수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부 지자체에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보통 위탁을 거의 이제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을 상점, 마을 식당, 카페 다 함께 돌봄. 저희들도 뭐 마을 이렇게 도시재생에서 건축한 건물에 돌봄센터가 이제 학생들이죠. 이제 학생들 돌봄센터가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이제 저희가 위탁을 못 받았습니다. 뭐 또 아주 시에 관계되는 우리 모 높으신 분이 좀 해서 타 지역에서 와서 위탁을 받았는데 위탁을 받아서 이제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고 여기에 빠졌지만은 좀 우리가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또 사실은 그 여러 곳에 이제 이렇게 견학을 다니면서 공유 주방 제도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이나 누구든지 와서 이제 그 공유 주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1층에 이제 매점을 만들어서 공유 주방을 활용한 매점을 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저희 주변에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점심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이제 그 MOU를 결의를 해서 쉬는 시간에 점심 시간에는 이렇게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 담장을 이렇게 헐어서 그 우리 공유 매점을 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협의해서 가능하고, 뭐 세차 주차 대행 이런 거는 뭐 사실 타 지역에 있지만은 뭐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쪽 해서 이거를 무시하고 이제 제가 이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그 집수리 교육도 많이 참했습니다. 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간단한 집수리 교육 정도는 내가 우리 집은 고칠 수 있다 해서 공작기계 사용법, 일반 집수리 사업, 간단한 이렇게 그 뭐 벽돌 쌓기라다 이런 부분, 그리고 전기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부분도 이제 기술자를 모셔다가 우리가 또 이제 전기 사용이 된 간단한 이제 뭐 전구 형광등 갈기, 그다음에 그 뭐 콘센트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실습까지 한번 했었고요. 또 이제 바리스타 교육이라 해가지고 공유 주방이나 기타 이렇게 위탁 받을 수 있는 데에서 우리가 바리스타 교육도 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는 이제 행복마을 관리소라고 해서 또 나이 드신 분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고용해서 이제 동네 환경 정화도 하고 또 이제 학교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 정리도 해주면서 또 그 뭐 마을에 이렇게 다니면서 순찰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 일정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이제 그 좀 많이 지금 했던 것이 마을 해설사입니다. 마을 해설사는 얼마 전에 이제 7월 달이죠. 해서 이제 강주 우리 경안마을 해설사가 우수상을 받아서 150만 원 상금을 받았는데 마을 해설사를 양성해서 이제 인근 우리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이제 마을 해설사에 관한 교육, 마을에 대한 교육이나 강의들을 하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역사관도 만들고 아카이브라고 해서 자료들을 수집해서 역사관도 만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 마을 알기 위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마을의 백화 사업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였고요. 우리가 가장 크게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그 벼룩시장 겸 마을 축제를 했었는데요. 한 300개 정도 부스에 개인들이 벼룩시장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 지역 우리가 이제 그 유관기관들 부스를 한 60개 정도.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18개 기관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MOU를 맺고 그 축제 기한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에서 하는 행사보다도 더 크게 호황리에 제가 보니까 한 3,000명 이상 다녀간 것 같아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했는데 뭐 엄청난 인원들이 다녀가고 또 그 벼룩시장 이런 데서도 많은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와서 직접 자기 물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 아주 성과가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그 일자리 창출의 수익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사회적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도 괜찮겠다.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경제 분야의 한 경유 분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기본적인
건물 위탁이나 뭐 세차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또 수입도 지속적으로 생깁니다. 저희는 또 그 주차 타워가 생길 예정이었는데 주차 타워가 생겼을 때 주차 관리도 저희가 타워 관리도 우리가 하겠다고 사실은 시에 건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 뭐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나머지는 쭉 보시면은 알 것 같고요. 제가 일부 자료들은 또 인터넷 이런 데 찾아서 한 거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2023 8월 현재 186곳이 전국에 있더라고요. 있고 뭐 연도별로 이렇게 쭉 보시면 계속 작년까지는 증가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뭐 모든 것이 이제 일반 근린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강연 이런 건 이제 자료들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마을의 그 뭐 일자리 창출 수입원으로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은 끝났지만 각 지자체에 사실은 사회적 경제팀은 지금 축소되고 있지만 도시재생이나 마을관리 쪽은 아직까지 마을 공동체 사업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주 같은 경우에도 마을 공동체 사업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뭐 거기에 따른 뭐 커피숍이나 이런 쪽 부분들도 많이 이제 그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지자체와 잘 연합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토론이 끝난 이후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주시면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회적 기업이 사실은 제일 운영하기도 하고 그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전문 분야인데 조금 좀 고민된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했던 그 내용들도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지구에서 이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구성되게끔 만들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지역의 공동체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그 마을관리 쪽과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는 저희 그 주민자치회의 어떤 이런 사업 내용들이 아마 마을 관리 쪽에 관련된 위스탁 사업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 아마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또 김범식 회장님이 말씀했던 이제 실행법인에 관련된 고민을 하면서 아마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박성수 그 사무총장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의 그 애로사항 또 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그때 하면서의 애로사항 다음에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그 발제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방태영 이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도 이제 마을 기업을 이렇게 이제 컨설팅 해주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또한 그 법적인 거라든지 현장에서의 또 애로사항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다음번에는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발제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요 발제는 다 끝났고요. 일단은 우리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의 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요거 질문을 좀 받고 또 각자 이제 또 생각해 주시고 있는 마지막 또 잠깐 그 시간을 우리 패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건의하고 싶은 거 또 개선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잠깐 준비 좀 해주시고요. 혹시 전정균 감사님 전에 저기서 말씀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딱히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현재 보니까 박성수 사무총장님하고 방태영 이사님이 현실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도 지금 주민자치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이 말은 이제 협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협업이라는 단어 안에 접근하려고 보면 정말 담이 많이 쌓여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제를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에 피드백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새로운 창의가 안 나오는 상태라서 그러면은 과거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현재 주민자체가 피드백을 해서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면 지금 발제해 주시면서 의문점이나 제도적 한계를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왜 이래 피드백이라도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 마을 기업이나 마을 사회적 경제 쪽으로 접근을 한다고 보면 정말 좀 전문성이 필요할 만큼 어려워지는 그런 것 같아서 발제를 잘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 다음에 좀 발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어떤 시도를 해보시면서 경험하시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겪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데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직화에 대한 경험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왜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먹고 살만 하면은 동업하지 말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자원봉사나 이런 걸 자유롭게 할 때와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를 할 때 엄청나게 이게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실패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저는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를 많이 좀 보고 있는데 실패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실패하지 않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실패한 데들이 결국은 보면 뭐냐면 준비가 덜 된 데들 그리고 속된 말로 이제 이 모든 그런 사업에 보면 이제 컨설턴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컨설턴트들이 사실 돈만 보고 다닌 컨설턴트가 거의 태반이라고 보면 돼요. 저도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서도 저도 때로는 그런 경우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준비를 할 때 누가 같이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공의 확률이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을기업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그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정치에 개입만 하지만 개입만 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이 어떤 분들이 꼭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용을 하는데 당하지 않는 것도 이게 기술이잖아요, 사실은.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거는 그 사기꾼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집단을 끌고 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이게. 집단을 끌고 다니기 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반성을 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거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좋은 말씀해 주신데요. 저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실은 주민협의체에 속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주민협의체 회장님의 마인드와 그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과 사실은 협의체 회장님과의 그 불협화음이 좀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고 결국 와해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분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가 배려와 나눔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자기 욕심이나 이런 쪽에 있을 때는 실패하기가 참 쉽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주관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도하면은 마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이게 이제 효과나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그런 협동조합이 아닐까. 또 마을의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지자체에서도 엄청나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왕이면은 같은 관리에서
저희들도 뭐 광주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있지만은 또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못 되는 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리드하시는 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게 이제 좌우지우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요거 보면 또 우리 세류 일동 그 주민자치 저 회장님 오셨는데 그 주민자치 회장님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어떤 생각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예, 제가 잠깐 좀 한번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저 우리 장도연 저의 그 세류 저 건선 이동 저 분과장님이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권선이동에서 온 장동현입니다. 오늘 참 그 금과 옥조 같은 여러 말씀들 듣게 되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그 사실은 지금 그 좀 전에 방태영 그 협의회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협동조합 설립의 실패 사례도 갖고 있고 또 도시재생 사업의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도 했었고 결국 이제 최근에는 제가 권선 이동의 주민자치회를 지난 12월 작년 11월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 분과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사례들을 경험한 바로 봐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저는 이제 애초에 주민자치회에 들어갔을 때 이제 활동을 하고자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과연 주민자치회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법과 제도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경험한 바에 의해서 결국은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경제 기업 영역에 들어가서 마을 기업화하든지 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속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반가운 마음이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이것이 법과 제도적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가는 방향이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마을 기업으로서 정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안에서의 수익 모델은 각자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수익 모델화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갖춰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이 시점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오래전부터 고민 많이 해왔고 또한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정현님 혹시 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우리 요 같은 경우는 예. 그 주민자치회 관련돼서 아까 좀 김범식 회장님 쪽 그 발표문을 봤는데요. 제 생각도 좀 김범식 회장님 고민하고 좀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전체가 사실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경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에는 마을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또 함께 다루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안에서 이 주민자치회가 그냥 참여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문제로 끝나게 되면 저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범식 회장이 얘기하는 실행법인을 만드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 김범식 회장님의 이 발제문이 개인적으로 발제하신 건지 아니면 자치회에서 토론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생 지역에서는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이제 마관협으로 가는 과정이 있지만 재생 사업을 하지 않는 더 많은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전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그 안에서 다양한 영역들의 사회적 기업이나 뭐 마을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지원하고 또 그게 좀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통합하는 이런 역할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주민자치 현재 법제화와 관련돼서는 지금 좀 막혀 있는 건 있거든요. 재작년에 그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은 좀 지방자치 그 개정 법안에 많이 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좀 빠지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아까 2013년 만들어졌던 균형발전특별법과의 근거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조례로 자치를 점점 강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조례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거는 여러 가지 통로에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혹시 방태영 이사님 예,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행안부 그 주민자치 관련된 부분 지역 공동체과인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지역 공동체과에서 가지고 가겠던 방향성 자체가 이제 주민자치에서 사용되는 그 예산들 뭐 사업이든 뭐 이런 데에 대한 예산들을 마을기업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마을기업의 형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을기업의 형태를 통해서 이제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을 해왔고 일부 이제 그런 뭐 시범 사업을 해본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아마 그게 이제 그 정책 관련된 마을의 정책 관련된 부분들과 비즈니스 부분을 좀 분리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 같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비즈니스로 분리하는 방법들이 제가 지금 아까 우리 그 김범식 회장님인가요? 예, 이 써놓으신 것 중에서 이제 프랑스의 지역관리 기업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유상 이것도 이제 그 비영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국의 같은 경우도 이제 공동체 이회사라는 이런 구조로 해서 그 지역에서 그 공공성을 가지는 그런 이제 그 법인의 형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주민 자체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 그러면 법인을 만든다 그러면은 일반 협동조합이나 이런 뭐 상법상에서 이런 구조는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죠. 비영리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임원들에 대한 베네핏이 그 배척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순수하게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 비즈니스 안에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들.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들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기업의 연봉 5천에 이런 구조가 아니라 소소하게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 충분히 됐겠죠? 예, 예. 저도 그 모두가치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 조합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그 공공성과 또 투명성 이것을 어느 정도의 우리 조합원들하고 같이 또 주위분들하고 해서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금 딱 맞을 것 같긴 하나요. 저희가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기획한 대로 의외로 또 이렇게 딱 맞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그 발제해 주신 우리 유문정 전 부시장님서부터 그리고 또 전에 엄재성 그 대표님하고 또 그렇게 차례대로 가면서 그 뭐라 그럴까 잠깐만의 어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 간단한데요. 저기 엄재성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까 1000개를 하나가 2,000원이었다가 지금 1,000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생협에서 주로 그 식재료 사 먹는데 보통 15개짜리가 보통 4,000원,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벌써 이게 몇 배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게 뭐 1000개를 키우는데 일단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그 1000개를 아니 하나가 월등하게 뭐 영양가가 높아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GMO 옥수수가 들어간 사료를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닭을 행복하게 키우면서 좋은 사료를 먹이는데 그 좋은 사료가 다름 아닌 그 동해등이라는 곤충을 먹이는 것. 이 곤충을 100% 먹고 크는 아이들의 알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도 1,000원에 팔고도 있고 30%만 먹인 애들은 그만큼 저희가 양심적으로 못 받아서 30%만 먹인 애들은 개당 7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네네. 저희가 일반 사료를 먹여서 키우면 오메가3와 6의 비율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좀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일반 계란을 따졌을 때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 43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슈퍼푸드 내용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1대 4를 아주 적정하게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청계란은 그리고 그런 곤충을 먹은 아이들은 3와 6의 비율을 정확히 1대 4.98까지 내려서 키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저 감사하지만 저기 마이크 잡으신 길에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과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게 맞을까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은 조금 이런 듯하지만 이곳에 오니까 이런 열정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하는 걸 오늘 새롭게 보게 되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저도 많이 배우고 또한 이곳에서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제가 달려와서 만나 뵙고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시간이 촉박해서 거의 못하고 갔는데 오늘은 시간이 여유가 있네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관련된 마을기업 관련된 말씀 다 드리는 걸로 고 오늘 이제 또 우리 장정희 또 시연님 오셨으니까 수원시에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은 수원시에는 마을기업 사업을 안 해요. 유난히 이제 작년에 점유가 됐고 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공돈을 왜 그걸 안 받냐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수원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부시장님 계실 때도 많이 했을 거 기억하는데 사실은 저 걱정되는 게 아마 제 기억으로 여기에 들어간 돈이 거의 1,000억 이상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문제는 이게 부실화될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게 근데 어쨌거나 세금이잖아요. 세금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그 거점에 있는 거점 센터들이 그러니까 본래 이 사회적 경제나 도시재생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래 고정주의 개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끝나면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더 많은 걸 확산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는 그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니까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거점 센터 직원들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은 아마 그 주민과 거점 센터와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다라면 좀 정책을 좀 내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들 좋은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을 해나 좀 순간 고민 좀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저희들도 강의도 많이 달고 기타 컨설팅도 하는데 사실 여기 주민자치나 마을 만들기 쪽에 위주이다 보니까 사실은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유지하면은 사실은 지역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그 수익이나 이런 창출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광주에 마을 기업이 좀 많이 있는데 그 활성화된 마을 기업들 보면 다 지역 기반을 해서 만들어낸 기업들은 다 월등하게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지역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은 못한 마을 기업들은 사실은 도태되거나 거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인 예로 저희 가장 잘 되고 있는 그 마을 기업 중에 하나가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도농복합 지역이라서 반찬 만들어 파는 데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 마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그 식당 중식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원래는 그 커피숍이었는데 이제 점심 시간이면 그걸 팔고 샐러드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응용해서 이제 주민자치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반으로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벽이나 또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여러 가지 또 지원되는 것도 있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면 좋은 점이 또 공모나 이런 데도 우선적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협동조합도 나중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받아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지원이 끝나면 보통은 이제 거의 다 사회적 기업으로 갑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현재 정부는 사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우리 여기 발제도 해주셨지만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방태영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뭐 70%가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기타 주무부처에서도 그 까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지원도 사실은 대폭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우선 구매라고는 하지만 아까 또 발췌해 주셨지만 사회적 기업은 아직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육성법과 있지 나머지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아 이렇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의료사항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사회와 같이 가고 그것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주시면 제가 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오늘 좀 여러분들 의견 잘 듣고 저도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아까 좀 발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접근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시대가 그렇게 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도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대기업들 세계적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ESG 참여를 하고 지역과 상생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ESG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기준에 미달하면 투자를 다 해소하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마을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이 사회적 경제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정권이 바뀌고 뭐 또 지방자치단체의 뭐 정책들이 바뀌더라도 저는 결국은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되는 마을들 또 지역들이 경쟁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나 제가 고민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역 공동체로 바라봐야 되느냐, 경제적 가치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실이 지금 수원시의 현실이 지금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게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측면으로 바라봐서 이게 그 일자리 창출과에 있다가 지금은 마을자치과로 이게 그 과가 부서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역 공동체로 바라보고 이걸 해야 될지 아니면 경제적 측면으로 사회적 경제 이 분야를 바라봐야 될지 이게 사실은 되게 고민이 되고 있는 지금 실정에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그 제품 구매 촉진이라든가 판로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부딪혔어요 지금 이게 그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그냥 기업 경제 이쪽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정치적 측면으로 이걸 지금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될지 안 될지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아마 지금 현실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수원시의 지금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정부의 합동평가 지표 안에 환경 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우선 구매율이라는 지표 이제 평가 지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구매를 어쨌든 지자체들이 구매율을 높여야만 평가해서 S등급부터 우리 몇 등급 5등급까지 D등급까지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든 이걸 이제 구매율을 높여야 등급을 평가를 좋게 받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하나의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지금 수원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해결해서 나갈까 이게 아마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이념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적 경제라든지 아니면 NGO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그냥 하루아침에 배경을 뒤엎이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모두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만은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업으로 또 이렇게 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고 꼭 거기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성장해서 앞으로 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진짜 좀 많이 아쉬운 거는 오늘 많이 참석을 해주신다고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민에서 우리 그 민간이 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행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안 받았는데 그랬어도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 장정희 의원님께 잠시 이제 부탁 좀 드리게 되면 관계된 그 부서나 이런 데서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참석을 좀 그리고 민이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참석을 해주면서 거기에 또 모니터링하고 또한 거기에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정희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담당 이사 조대진 이사님께서 그 공지사항 말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총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3번째 토론회를 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 8월 16일 날 주민참여형 마을발전소 건립 사례와 사업 확장 가능성 토론회를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주입니다. 8월 23일. 예, 8월 23일은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우리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이 또 많이 또 관련되어 있는데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일자리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오늘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 주제로 해서 저희가 다시 토론회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부분에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같이 토론회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래도 간단하게 식사를 잡았는데요. 전에 이제 참석했던 분들도 계신데 순정인의 집밥이라고 해서 그 금호로 190-1층 전화번호는 이거 왜 이렇게 전화번호가 길어? 아마 여기 거의 다 저기 하셨으니까 모르신 분들은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렇게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것을 그냥 박수로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